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자 강승완입니다. 오늘도 스왈로스 채원씨, 다원씨 그리고 민수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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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왈로스 저희가 22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좀 다른 점이 생겼죠. 그 전까지 저희가 그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 2단계였었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1단계로 선언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대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별로 안 기뻐 보이시는데요? 키아는 뭔가요? 효과음이죠, 효과. 네. 녹음해 두셨나요, 미리? 네? 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원씨 여전히 이 대면을 하니까 선을 못 지키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네, 오랜만이라 좀 신이 나셨나봐요, 막. 네. 채원씨는 여전히 말이 없는데 채원씨 그동안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녹음할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네. 집에 있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구나. 오랜만에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맥이 빠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번째 시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21번째 시간이죠. 21번째 시간에는 이 예상치 못한 이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SNS에서 진행을 하던 거를 이 스왈로즈로 가져와서 스왈로즈에서 이 SNS 오랜만에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사실 여러 주제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뭐 e스포츠도 런칭을 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축구도 런칭을 했고 야구도 런칭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쵸. 사실 여기서 뭐 축구, 야구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다른 이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직 이 우리나라 4대 스포츠 있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죠? 배드민턴? 배드민턴. 네. 배드민턴인가? 뭐죠? 피구 아닌가요? 배구요. 배구. 장난. 저도 순간 배드민턴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4대 스포츠가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그리고 배구입니다. 뭐 축구, 농구, 야구는 이미 지금 시즌이 다 시작이 됐고 심지어 뭐 축구, 야구는 거의 시즌 말미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구만 지금 앞서 남겨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축구, 야구, 농구는 관중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네. 야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관중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축구와 농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관중 제한적 입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세 가지 것들을 저희가 뭐 얘기도 나눠봤고 농구는 저희가 20번째 시간에서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네. 이제는 딱 하나 남은 이 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뭐 흐름은 농구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프로 배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프로 배구 코보리그가 개막을 얼마 안 앞뒀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을 수요일에 하는데 네. 이 녹음 날짜 기준으로 남자부는 미디어데이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부는 저희 업로드 날인 이 목요일에 미디어데이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뭐 배구 같은 경우도 농구처럼 이 코보컵이 있어서 미리 좀 배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가 그때 김연경 선수 얘기하면서 코보컵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이 배구 팬한테 코보컵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코보컵이요? 네. 일단은 못 보던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를 봐서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그 여자부 남자부 할 거 없이 다들 이제 승패 그러니까 경기 결과가 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어갖고 좀 리그가 다시 기대되는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리그가 약간 기대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기대를 네. 하게 해준 약간 그런 그쵸.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채원 씨가 지난주 녹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박철우 선수가 한전으로 가면서 한전이 원래 꼴찌 팀이었는데 아, 아, 네. 네, 맞아요. 그 코보컵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채원 씨는 우리 현캐가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전이 뭐 우승을 했고 소감이 어떠신지. 배 아프죠. 아니 전 코보컵에서 현캐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 우승할 가치는 없는 팀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우리 다르다. 코보컵에서는 네. 딱히 필요 없다. 리그를 이거는 노리겠다. 그 감독님의 발언이에요. 약간 전략을 숨기는 네, 건가요? 코보컵에서는 약간 다양한 전술을 시도해보고 이제 리그에서 해보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럼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 배구 개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언제죠? 10월 17일 아닙니까? 금요일? 10월 17일 금요일. 네. 10월 토요일이죠. 17일 금요일 맞나요? 10월 16일이 금요일 아닌가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날짜 개념도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죠? 밖에 나오질 않아서. 아니요. 밖에서 요즘 운동도 많이 합니다. 궁금하지 않고요. 농담입니다. 진짜 녹음 날짜로도 이틀? 3일밖에 안 남았죠? 네. 토요일. 토요일 경기가 어디부터 시작을 하나요? 남자부, 여자부? 남자분은 우리카드랑 대한항공, 네. 여자분은 현대건설이랑 GS칼텍스가 먼저 합니다. 첫 판부터 남자부, 여자부가 좀 뜨거운 매치요. 네. 나름 그죠. 좀 기대되는 매치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 GS칼텍스가 코보컵 우승팀이기도 하고 현대건설이 리그 우승팀이죠. 이게 매치업이 그렇게 근데 남자분은 또 그렇게 짜진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준이 봤을 있나요? 때 네.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저번 리그 1, 2등 팀끼리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조기 종료된 1, 2등 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런 방식도 제가 말한 방식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약간 그 축구에서 보면은 커뮤니티 실드처럼 네, 이렇게 그 다른 리그에서 그죠. 그러니까 컵 대회랑 리그에서의 리그, 네. 우승팀끼리 개막전을 치르는 그런 뭐 그냥 제 의견이에요. 네. 귀담아 듣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 V리그 같은 경우는 다른 3대 리그는 이미 관중을 좀 받아들였는데 이제 막 개막을 하다 보니까 아직 관중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무관중으로 일단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아마 유관중 체제로 또 돌입되지 않을까. 뭐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한적 관중 입장 허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더 많은 지금 관중 허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V리그가 달라지는 점을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점이라고 하면은 KBL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룰이 바뀌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이 프리시즌을 봤잖아요. 네, 그렇죠. 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시즌을 통해서 코보 V리그 이렇게 달라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적 시장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죠. 첫 번째로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달라진 건데 우리 네네. 그 경기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 저번 시즌이랑. 어떻게 달라졌죠? 그 원래 평일이 7시 경기였거든요. 네. 그 주말이 2시 경기고. 근데 네. 이번에 평일이 3시 반이고 주말이 4시거든요. 경기 시간이. 평일이 3시 3시 반으로 바뀌었어요. 10월 달까지만. 그러니까 관중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약간 평상시에는 퇴근 시간을 고려해서 약간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굳이 관중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좀 이른 시간에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것도 그런 거지만 이 3시 반에 경기를 해야지만 TV로 생중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해요. 아직 농구도 이제 막 네. 시작했고 그 야구랑 겹쳐가지고. 맞네. 왜냐면 배구는 KBSN 스포츠를 통해서만 중계가 되나요? SBS까지. 네, 그래서 이 두 개 채널밖에 없으니까. 야구가 우선시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녹화 방송을 해야 된다 해서 아. 코고 측에서는 녹화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시간을 바꿨어요. 이거는 또 이 배구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수밖에 그쵸. 없네요. 네. 없을 것 같아요. 3시에 그걸 생방송을 챙겨볼 사람이 그렇죠. 많지가 사실- 않을 것 같기도 한데. 3시 반이면은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고 직장인들도 이제 직장에서 업무를 볼 시간인데 이제 몰폰이 좀 많아지겠네요. 뭘 아, 그렇게까지 배구를 본다. 채원 씨는 그렇게 할 건가요? 몰폰? 몰폰 할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표정이 단호하시네. 이걸 듣고 이제 뭐 네, 관련된 사람들이 몰폰을 한다고 의심할까봐 비밀. 아, 제가 다 전국 방방곡곡 알리겠습니다. 눈빛이 아주. 네, 이미 보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계속해서 좀 대두된 문제긴 해요.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광고가 중간중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보는 이 야구,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쵸.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구를 좀 우선시해서 지난번에는 아마 이 프로배구가 KBO 리그 시범 경기에도 밀린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V리그 플레이오프인가? 플레이오프가 이 KBO 리그 시범 경기에도 밀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광고 단가 때문에 이게 참 큰가 그렇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KBO 리그를 좀 많이 보니까 그거는 뭐 배구 팬으로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많이 아쉽죠. 심지어 국가대표 전에서도 안 나온 적도 많아요. TV에서 다른 거 경기하느라. 그래서 좀 슬프네요. 진짜 서운해 보였어요. 네, 진짜 슬프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미디어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하기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죠. 나중에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간적으로 달라진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구를 이제 앞으로 챙겨보실 분들한테는 몰랐던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물론 뭐 네이버나 다음 스포츠란에 가면 뭐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언급해드리면. 그러니까요. 원래 7시에 했으니까 평일에 그러니까 네. 7시에 하나? 하고 들어가 봤는데 드라마 이미 배구 끝나 있고 개막전 놓치고 물론 개막전 토요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민수 씨 때문에 금요일로 저도 또 착각해가지고 민수 씨가 금요일이라 농구가 그래가지고 금요일로 개막을 해서 네. 순간 지금 착각했어요. 배구 이야기하는데 무슨 농구 이야기랍니까? 개체가. 집중하세요, 집중. 아니, 그 농구가 그랬으니까 배구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러면은 뭐 룰적인 측면도 좋고요. 뭐 볼거리 측면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들이 대거 이동을 했잖아요. 그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번 이슈였죠. 이 흥국생명. 여자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흥국생명에 이다영 선수가 합류를 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연경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또 V리그에서는 어떤 점으로 또 작용을 할지. 살짝 그게 전 이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세터 삼국지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이다영이 흥국생명으로 합류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조성화가 흥국생명에 있었는데 IBK로 가고 네, 그 보상 선수로 갔나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IBK에 있었던 이나연 선수가 또 현대건설로 가고 네. 이렇게 세 명에서 이렇게 짜자락 바뀌었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 세터 삼국지라 표현을 하던 기사가 있던데. 이게 세터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네네. 벌어진 이 사가? 이적 사가를 이제 뭐 네네. 세터 삼국지라고 네. 한다. 이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네요. 그 표현. 세터 삼국지. 네. 그러면 뭐 누가 위인가요? 제가 그것까지 준비 못했죠? 그 고품격으로 생각하지 못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세터들이 좀 대거 이동을 하면서 이런 대이동이 앞으로 여자 배구에 미칠 영향이 또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코보컵에서 이재영, 이다영, 김연경의 흥국생명이 사실 우승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막강한 좀 젊은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GS 칼텍스 킥스에 밀려가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채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력을 숨기고 나온 게 아닌가. 다른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V리그 우승을 취한다. 아까 네. 코보컵 이건 주고 우승은 취하지 않고. 네, 약간 그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현케의 그런 의도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건데 채원 씨가 말한. 저는 채원 씨 의견 존중합니다. 잠깐 이거 인정하다뇨? 이 진실이에요. 전 존중해요. 저는 그거 진실인 거 인정해요. 아니 그게 왜 진실인가요? 저희는 사실만을 전달해야 되는 언론인데 그건 날조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명백한 그 감독님이 직접 말하신 그 의도예요. 그러면 혹시 감독님께서 코보컵 우승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니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죠. 우승을 하기 전에 그 전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 현케의 그거예요. 활동. 그러면은 뭐 현대캐피탈은 그럼 리그 우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뭐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김연경, 이재용, 이다영의 흥국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흥국생명은 사실 뭐 강력한 리그 우승을 이제 노리는 우승 후보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무난할까요? 다소 정말 무난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정말 제 생각에 너무 진짜 막강해요. 제가 봐도 좀 빈틈이 안 보이긴 해요. 진짜 흥국생명. 근데 그렇다면 이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사실 결승전에 3대0으로 꺾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세트 스코어는 접전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면 어찌됐든 이재영, 이다영, 김연경의 흥국생명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물론 다원 씨가 그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력을 좀 저지할 수 있는 팀들이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GS 칼텍스밖에 없지만 네. 역시 그 팀도 아직 좀 많이 연령대가 어린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좀 어린 선수들이 좀 포진되어 있긴 하죠. 사실 그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 코보컵 MVP의 강소희 선수도 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고 안혜진 선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박혜민 선수, 그다음에 거의 팀 내 뭐 최고참 중견급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이소영 선수만 해도 94년생입니다. 뭐 28? 우리나라 나이로 28인데 그 선수가 지금 막 고참급이다 뭐 요렇게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정말 어린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흥국도 흥국이지만 이 GS 칼텍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걸 보시거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이 감독님과 이 선수단과의 이 호흡이라 그럴까요? 네. 이 케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케미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선수들이 약간 아빠처럼 따르고 오빠에 가까운 아빠 나이대로는 아빠겠지만 거의 오빠처럼 따르고 그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선수들을 좀 딸처럼 예뻐하는 그런 팀 문화가 좀 자리 잡혀 있어서 확실히 젊은 시너지를 가지고 흥국에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래도 흥국이? 저는 거기에 외국인 용병 선수 메레타라츠 선수가 네네. 코보컵에서 김혜경 선수의 스파이크를 꽤 많이 막은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그거 보면서 GS 칼텍스가 이렇게 V리그에 큰 파장을 불러온 선수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 아까 승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 시너지를 확 끌어올린다면 기세가 죽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사실 뭐 코보컵 우승으로 인해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항상 이 GS 칼텍스는 이 신흥 강자로 좀 뽑힌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 사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현대건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했던 이다영 선수가 팀에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도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이 현대건설은 좀 어떻게 다들 보시나요? 현대건설 아직 그래도 양효진 선수가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새로 들어온 이나연 세터랑 그 코보컵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호흡이 좀 안 맞아요. 네, 세터 그렇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공격수들의 그 호흡이 안 맞아서 공 타임을 놓친 적도 많이 있었고 그게 범실로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이번 리그에 나와서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맞는 호흡이
아닐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이다영 공백을 메워야 되겠네요. 그죠? 이 선수들의 이동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자부 선수단 이동은 사실 이거 말고 또 뭐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이번 시즌에 현대건설로 들어온 헬렌 루소 선수. 그러니까 다원 씨는 주로 외국인 선수를 좀. 네. 왜냐면 저는 외국인 선수가 승리에도 기여를 많이 할 거라 생각했고, 지금 시국인 만큼 좀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그런 활용이라기보다는 합류가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애초에 그 드래프트 같은 거를 비대면으로 네네.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떠난 선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탈리아 선수 한 명이 팀을 지키다가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본 것 같기도 해서 네, 상당히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 국내 리그에서 뛸 수준이 아닌 선수가 헬렌 루소 선수라고 해요. 네. 이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재작년까지 활약을 하다가 그 무릎 부상 때문에, 네. 김연경 선수 말로는 무릎 부상 때문에 국내 리그에 잠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실력이 좋은 선수라고 하니까는, 이 선수가, 그리고 다른 그 외국인 선수들은 보통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 위주 선수잖아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선수들이.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수를 다 하는 선수래요. 그래서 그만큼 기본기가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맡고 있고, 국내 리그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까 채원 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살짝 그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걸 잘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우리나라 이 프로스포츠, 특히 프로 배구에서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물론 흥국은 김연경이라는 거의 외국인급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급이 아니죠. 거의 축구 배구의 메시죠. 네, 그렇습니다. 배구의 메시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근데 뭐 한국도로공사나 IBK 기업은행, 그리고 KGC 인삼공사 같은 팀도 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시즌에 사실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팀들은 아니라서 과연 좀 어떤 활약이 펼쳐질까 궁금하긴 한데, 사실 이 한송이 선수가 있는 KGC 인삼공사, 항상 이 외국인 선수들에게 의존했다라는 평이 좀 많았어요. 특히 뭐 디우프 같은 선수들한테 의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과연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도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어떤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남자부 얘기로 넘어가서, 남자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막전 팀들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우리카드와 대한항공 전보스의 경기가 있는데, 이 두 팀의 좀 전망은 다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지금 비에나 선수 아직 건재하죠. 네. 또 정지석, 곽승석, 한 선수 이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대한항공이 저번 시즌처럼 또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한국전력에 밀려서 코보컵에서는 좀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여자부랑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채원 씨 맞죠? 근데 그 코보컵에서는 대한항공이 그 외인 선수 없이 진행을 한 거라서. 그러네요. 그런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선수가 들어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좀 다들 그래도 강력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카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이 MVP가 포진되어 있는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 나경복 선수가 있는 팀이기도 하니까, 과연 이 나경복을 필두로 해서 이번 시즌에는 대권을 좀 거머쥘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우리카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들? 우리카드는 일단 저번에는 그 팀 간의 호흡이 좋아서 네. 그런 건데, 이번은 또 모르죠. 그 호흡이 좋을지 안 좋을지. 왜냐면 팀 선수 변화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대로 거의 가는 건데, 뭐 이번에 호흡이 좋다면 또 상위권에 머물지 않을까.
사실 뭐 떠난 선수들도 좀 있고 사실 근데 들어온 선수는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팀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싶은데 현대캐피탈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현대캐피탈 뭐 여기 팬이 있으니까 현대캐피탈 얘기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전달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네.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합니다. 왜요? 일단 세터가 바뀌었고요. 트레이드로. 네. 네, 삼성화재 김영진 선수랑 이승원 선수랑 트레이드가 돼서 일단 세터가 바뀌었어요. 주 세터로 활약하고 있는 분이 바뀌었고. 이것도 그 이적 소식에서 네. 다뤄주셨던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군대 간 정광희 선수도 있고 다우디가 잘하긴 하는데 지금 되게 고향을 가고 싶어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게 좀 큰데. 그거 진짜 큰데. 그것도 있고 문성민 선수도 재활 때문에 앞 시즌에서는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경기를. 악재가 초반에 좀 많네요. 그래서 물론 군대 제대한 그 선수들이 네. 있고 앞으로 제대 선수도 있긴 한데 대한항공에 맞설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이. 네, 무서워.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약간 목소리가 살짝 떨리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하고 1강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미디어데이에서 나왔을 정도로 현대캐피탈은 아직도 좀 잘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카드보다도 현대캐피탈의 강점을 좀 많이 말한 그런 미디어데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카드보다는 잘하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대한항공은 일단 공격이랑 수비 할 거 없이 거의 다 국가대표 선수급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센터라인이랑 라이트 이 부분만 이제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리시브가 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사실 채원 씨 입장에서는 이 팬심으로 좀 불안하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팀 팬이거나 아니면 뭐 강팀 팬이면 항상 물론 현대캐피탈이 약팀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강팀 팬으로서 항상 그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야구로 쳐서 롯데나 한화, 뭐 LG 기아 같은 팀들은 항상 그 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는 다르다.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합니다. 흔히 이 설레발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재원 씨 같은 경우는 보통 영레발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잘할 수 있는데 불안해. 근데 이것도 약간 일종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잘한다? 잘하네? 못한다? 거봐 내가 불안하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안전 자산을 들여놓는 거기 때문에 진짜. 밑밥이죠, 밑밥. 밑밥을 깐다. 전문 용어로. 그거 맞나요? 뭐 아니라고 하겠죠. 모르겠어요. 밑밥 맞는 걸로. 그에 비해서 이 미디어데이에 굉장히 그 다크호스로 지목받았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KB 손해보험인데요. 네. KB 손해보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전력 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력 보강을 했죠. 바로 어떤 선수가 들어왔을까요? 드래프트 1순위로 네. 케이타라는 선수가 들어왔는데 나비 케이타인가요? 리버풀 모르시나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좀 이번에 다원 씨가 됐네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선수가 세르비아 리그에서 득점 1위랑 서브 1위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일단 나이가 만 19세예요. 근데 1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 19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뭐 많아야 21. 네. 많아야 21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선수가 우리나라 스포츠 용병으로도 오는구나. 그런 좀 신기한 느낌도 들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재계약이 무기한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선수와. 네, 그래서 네. KB에서 그 좀 장기적인 목표를 좀 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선수를 그냥 단기간만 쓰는 외국인이 아니라 네. 육성을 약간 그런 목표로 하는 외국인을 키우겠다. 네. 오. 그러다 이제 딱 기화를 시키면은 그럼 라거나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네. 농담이고요. 사실 이번 미디어데이에서 KB 손해보험이 대부분의 감독들에게 다크호스로 뽑혔어요. 삼성화재 고이진 감독도 KB 손해보험하고 연습 경기를 한번 해봤는데 좀 다르다. 근데 이게 뭐 일종의 립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립서비스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 KB 손해보험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역시나 KB 손해보험 감독은 영레바를 쳤어요. 그건 당연히 감독으로서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거 맞지만 충분히 이제 잘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영레발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팀은요, 코보컵 우승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한국전력. 이 박철호 선수가 합류한 한국전력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한국전력 채원 씨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좀 어때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는 최하위였잖아요. 수비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래서 상위권에는 일단 세 개의 팀이 너무 머물고 있어서 도전은 해보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 하위권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러니까 하위권 싸움보다는 상위권에 좀 도전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진짜 현대캐피탈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죠. 뭐 경기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거 말고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점도 있을까요? 남자부에서. 또 한국전력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네네. 신인들의 지난해 1순위로 세터인 김명관 이 선수가 기대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또 박철호 선수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최하위에서 벗어나서 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됐지 않았나. 한국전력도 좀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좀 맞들렸어요.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구 같은 경우도 민수 씨랑 제가 예측을 했고 한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사실 저희 축구도 챔피언스 리그 올라왔는데 네.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히 저희가 올릴 예정이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뭐 e스포츠도 저희가 예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배구도 예측을 해봐야죠. 채원 씨도 이 예측의 맛. 예측의 맛 빠지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형님. 네. 저희가 예전에 실제로 K리그 개막하기 전에 예측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때 뭐 울산 뽑고, 그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강원을 뽑아가지고. 아마 지금 여기 없죠? 여기 있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그 색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니까요. 지금 네. 배구 얘기를 하니까 배구 예측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아까 여자부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여자부부터 예측을 할게요. 채원 씨는 배구 잘 아니까 채원 씨 제일 마지막에 하고, 네. 다원 씨가 좀 예측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다원 씨, 민수 씨 그리고 채원 씨 순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자부 우승팀.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흥국생명? 흥국생명. 네, 흥국생명이 우승하지 않을까. 제가 말한 대로 전력을 숨기고 코보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원 씨는 흥국생명을 예측을 해주셨고, 저는 그러면 다르게 가볼게요. 저는 GS 칼텍스 킥스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킥둥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애칭을. 네. 킥둥이들의 활약이 이제는 그 선수들도 어느 정도 연차가 됐어요, 사실. 어리긴 하지만 그쵸? 경험도 워낙 많은 선수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실 포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소희 선수가 MVP를 받은 만큼 이 책임감도 가지고 GS 칼텍스의 1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수 씨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진짜 흥국이 너무 세요. 네. 진짜 이재영, 이다영, 김연경. 네네. 근데 그냥 흥국 뽑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 현대건설 하겠습니다. 오. 왜죠? 제가 재미가
뭐 본인이 희생을 해서 재미를 자처한다는 의미인가요? 근데 현대건설도 제가 그 흥국생명이랑 하는 걸 봤는데 네. 그래도 나름 경기력이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다영이 빠졌어도 현대건설은 네. 1위를 유지할 것이다. 잘할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굉장히 비웃은 채원 씨의 이 배달의 예측은 어떨지. 비웃진 않았고요. 네. 저는 진짜 간발의 차이로 흥국생명이 이기지 않을까. 간발의 누가 차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GS랑 간발의 차이. GS랑 겨룰 것이다. 정규에서는 흥국생명이 1등 할 수도 있는데 챔피언 리그는 또 모르죠. 네, 그건 그쵸. 그거는 뭐 지금은 저희가 일단 정규 시즌 예측을 하는 거니까. 정규 시즌. 네. 포스트 시즌은 또 후에 예측을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원 씨와 채원 씨는 흥국생명, 그리고 저는 GS 칼텍스 킥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현대건설, 네. 힐스테이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자부도 순서 똑같습니다. 저는 다크호스 KB손해보험. 지금 또 채원 씨가 비웃었거든요. 지금 다 보입니다, 표정이. 비웃지 않아. 이거는 일단 객관적으로 근데 충분히 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배구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케이타 선수가 그 뭔가 느낌이 딱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KB 손해보험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그 케이타 선수를 보고 뽑았습니다. 네. 제가 말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저는 예측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좀 안전하게 대한항공 전보스가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뭐 현대캐피탈 일부러 안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쉬워하지 않아요. 네. 대한항공 전보스를 저는 뽑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워낙 강력한 팀이다 보니까 그 또 코보컵의 그 충격 한전에게 내줬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한국전력 하겠습니다. 그 표정 뭐죠? 네? 그 표정 뭐죠? 저도 나름 그- 각오 이게 사실 네. 비웃으면 안 되는데, 비웃는 건 아닌데요. 민수 씨의 예측들이 굉장히 좀 새로워요. 새로운 예측들을 좀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네. 좋은 예측은 채원 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개그캐를 담당하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알아주셔야 돼요. 혹시나 뭐 우승 관련된 뭐 나중에 이제 토토나 이제 건전한 토토를 하실 분들은 그 민수 씨의 의견에 제가 이제 보충을 해드리자면 민수 씨가 그 야구 때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팀을 이제 총 저희가 4개 팀을 예측을 했는데요. 2개 반을 맞췄습니다. 저는 3개를 맞췄고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러고 바로 넘어갈게요. 우승팀은 기대되는지. 네. 뜸을 엄청 들이시는데요. 빠밤. 저는 현캐로 가겠습니다. 저는 반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반전 없이 반전을 하다가 말이 씨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리 있네요. 뭐 그렇게 사실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마침 말은 김성주 씨처럼 1분 막 60초 후에 공개합니다처럼 해놓고서는 이거를 예상된 결과였죠. 네, 예상된 결과에서 저희는 뭐 당연히 현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유는 알지만 네. 그래도 본인 입으로 들어보는 게 좋잖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객관적인 이유, 팬심을 떠나서 객관적인 이유요? 네. 일단 초반부에서는 솔직히 1등을 못 지킬 것 같거든요. 근데 현대는 이제 뒷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전역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이나 문상민 선수도 같이 합류하니까 바뀔 수 있죠, 상황이.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게 농담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하고 같이 강팀으로 뽑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쵸. 현대캐피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잘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잘하니까 진짜 못하는 팀이었으면 놀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게 한번 저희가 그 프리뷰 2020-2021 시즌 V리그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부 여자부를 같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D-3위죠.
네. 3일 후면은 V리그가 개막을 하면서 프로스포츠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펼쳐지는 그런 이제 대장관을 재밌겠네요. 아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사들도 이제 좀 앞다투어서 어느 경기를 중계를 할까 이제 눈치 싸움에 이제 빠지겠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즌은 더욱더 이 그 스포츠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맞아요. 조금 더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진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단체 관람 해서 후기 같은 거. 그러니까요. 가서 이제 구독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번 치킨 사달라고 하고. 구독자 만나면 채원 씨가 밥 한 끼 사드릴 겁니다. 배구장. 왜냐면 배구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우와. 우아라는 거는 동의한다는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뭐 현대캐피탈 경기든 뭐 서울 장충체육관도 있으니까요. 가서 한번 저희도 진짜 재밌게 한번 보고 그리고 구독자 만나면 채원 씨가 밥도 사드리고. 이벤트 때 스왈로스를 찾아라. 그렇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왈로스 22번째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강승환이었습니다. 오늘 채원씨, 타원씨, 민수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